네, 안녕하세요. 북덩이 여러분, 북덕방 언니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왔냐? 너무너무 와보고 싶었지만 오지 않았던 그곳이죠. 바로 성수에 왔습니다. 가볍게 둘러보면서 다양한 이 성수 상권을 좀 둘러보는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가보시죠. 여러분, 성수에 왔는데 지금 토요일 2시 반이에요. 근데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 성수동뿐만 아니라 연남동에도 저희 직원이 가 있는데 연남동 폼 미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성수도 폼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성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너무 그동안 핫했고 지금도 너무 핫하고 저는 지속적으로도 계속해서 핫한 동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서 가장 지가가 많이 오른 곳이 성동구예요. 가파르게 지가 상승이 된 곳이고 여러 투자자분들이 강남 이외의 지역으로서 한남동이나 성수 관심 있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수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트렌드가 성수에 밀집을 하고 있어서 요즘 애들이 뭐하고 노나 이런 거 보시려면 성수에 나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성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지역적인 특징이 굉장히 명확한 동네예요. 왜냐하면 성수는 예전에 자동차 공업소라든지 공장지대 그리고 수제화 제조하는 공장들 주거지와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곳이었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실제로 용도도 이제 중공업지거든요. 중공업지라는 점 때문에도 사실상 특징이 용적률을 400%까지 받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남의 입지보다는 떨어지지만 땅의 지가의 어떤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공장 형태의 건물들이 많고 이 성수의 예전 지역적 특성이 워낙 분명하게 있다 보니까 성수의 기본적인 분위기에 더해져서 트렌드한 업장들이 막 들어서면서 이 성수만의 바이브가 생긴 거지. 공장 형태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내부에는 굉장히 세련된 업장이 들어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되게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스타트업, 브랜드들, 자산운용 이런 형태의 많은 자본들이 성수에 굉장히 집합돼서 들어왔어요. 무신사 1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한 크래프톤, SM도 아서포 쪽에 들어왔고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젠틀몬스터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큰 자본들이 이 성수에 집결되면서 계속해서 뭔가 개발이 되고 그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꼭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아직도 개발이 되고 사옥이 만들어지고 이미 들어온 자본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시세에 적절한 금액대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도 모이고 사옥들도 모이고 직장인도 모이고 돈도 모이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입지잖아, 입지. 성수 밑에 뭐가 있죠? 그 한강을 끼고 있는 북쪽에 있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중랑천 그 천이 하나 들어가고 위아래로 다 천이 물이 흐르는 그런 지형을 되어 있고 바로 성수대교를 넘어가면은 압구정동이에요. 그래서 강남과의 접근성 자체가 정말 너무 좋아. 성수대교만 넘으면 10분 만에 강남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강남이라는 곳이 결국은 그 생활과 직업과 학군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아우르는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투자 1급지인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성수역 2호선, 뚝섬역 2호선 그리고 서울숲역, 수인분당선 이렇게 3개의 역이 사실 거의 굉장히 걸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도 상당히 편리하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굉장히 좋고 차량 이동도 굉장히 좋고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입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지적인 특징이 결국은 성수가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본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라인으로 이제 또 걷다 보면 여기 또 핫하고 핫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죠. 여러분, 디올입니다.
명품 브랜드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어? 명품거리. 그렇지. 청담동에 대부분 이제 메인 플래그십을 되어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해서 구찌 가옥이 그 한남동에도 플래그십을 크게 했고, 디올 브랜드가 성수동에 자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수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해도 돼요. 디올이 너무너무 잘한 게 건물 자체가 어떤 오브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도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이 성수동 일대에 이 디올이 거의 어떤 관광 명소처럼 자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머리를 잘 쓴 브랜딩이고 마케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올이라는 브랜드가 왜 백화점에 있지 않고 성수동에 왔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런 젊은 친구들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성수동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제가 성수동이 막 핫해지면서 이용할 때만 하더라도 이 뒤에 연무장길 같은 경우에 좀 핫한 와인바, 세련된 음식점, 이런 것들이 좀 특색 있게 들어오는 F&B 위주로 발전된 상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수동 하면은 쇼핑도 하고 복합 문화적인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 샵도 되게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쇼핑도 하고 어떤 다양하게 복합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상권으로서 굉장히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에 저는 디올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F&B만이 아닌 패션이나 뷰티, 플래그십 같은 게 성수동에 계속해서 몰리고 있다. 몰리면 또 사람들이 또 몰리고, 사람들이 또 몰리면 또 브랜드가 몰리고, 선순환이 되고 있는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디올을 지나 쭉 오면 바로 이쪽 이 라인, 이제 연무장길이에요. 연무장길. 그러니까 성수동 하면은 연무장길, 연무장길 하면은 가장 핫한 성수의 핵심 상권이라고, 핵심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수역 쪽 인근으로 해서 연무장길 주변에 거래된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전형적인 성수의 바이브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노출된 콘크리트, 그리고 여기처럼 이런 빨간 벽돌을 유지하는 것도 성수동의 특징이거든. 이런 건물들이 전형적인 이 성수동의 바이브를 나타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리모델링에 크게 많이 손댈 필요가 없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수동이에요. 성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건물의 특성을 좀 살리는 형태의 리모델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한 비용적인 절감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지역의 특징입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작년 5월에 평당 1억 7천대에 거래가 됐고요. 네, 대지 105평의 건물이고 요거는 17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는데 한번 같이 가서 볼게요. 여기는 도로 사정이 되게 좋지 않은 라인이에요. 어차피 성수동에 오는 사람들이 차를 갖고 오진 않거든. 어차피 걸어서 이 동네를 다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택이 모여있는 그 골목인데 지금 다 손바뀜이 돼서 근생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지금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리모델링해서 임대가 맞춰지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성수동에 공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실률 진짜 너무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리모델링 한 걸 보면 정말로 별로 안 건드리거든. 이 주택의 형태를 최대한 살려. 그게 성수동 리모델링의 특징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올해 4월에 거래가 된 물건이고 평당 1억 4천만 원, 그리고 매매가 47억 원입니다. 대지평수가 33평이라서 작은 편이지만 주택인 형태를 근생시설로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일부 임차자들이 들어와 있는 형태의 물건이라서 뭐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는 목적으로 매입을 하신 걸로 보이네요. 이런 주택형은 연남동이랑도 비슷해요. 주택이었을 때 반지하였던 그런 곳이 근생으로 리모델링이 되면 바깥으로 노출이 되는 지하층이 되기 때문에 1층과 비슷한 임대료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도 지금 지하층이 노출되어 있는 거지. 여기도 그렇고. 건물에서 채광을 받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냥 완전히 묻혀있는 지하층은 거의 1층에 3분의 1의 임대료를 받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어 있으면 1층과 비슷한 임대료까지 수치가 가능합니다. 주택 리모델링의 특징이죠. 성수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골목이에요. 여기도 4m 도로의 좁은 골목이지만 각각 건물들이 근생으로 다 손바뀜이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골목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2가지 거래 사례가 이 골목 안에서 다 있었는데요. 첫 번째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66억 원에 거래됐어요. 평당 1억 5,600만 원, 대지평수 42평이고 이 물건을 파신 매도인이 21년에 40억에 이 건물을 매입하셨어요. 그리고 2년 만에 26억 원의 차익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하죠. 아마 이 건물을 매입하셨던 매도인은 주택 형태의 물건을 매입을 해서 근생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한 뒤에 새로 건물의 밸류를 높인 후에 매각을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맞은편인 이 뒷건물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월에 계약을 한 사례인데 대지평수가 43평, 60억에 매각이 됐어요. 사실 평당가가 이쪽 건물이 훨씬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됐는데 이 뒤에 건물은 평당 1억 4천이고 이 맞은편 건물은 평당 1억 5,600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실 생각을 해보면 1억 4천에 매각이 된 거는 보유하신 지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오랫동안 보유하시다 매각을 하다 보니까 좀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시장에 나오게 된 것 같고 2년 전에 손바뀜이 이미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 매도자도 먹을 게 또 있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내고 상황에서 좀 한계가 분명히 있었겠거니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 골목 자체가 4m 도로인 좁은 도로이지만 지금도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성수역에서의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좋고 연무장길과도 연결되는 입지가 좋은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최근에 거래 2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성수역 인근만 저희가 봤거든요. 근데 성수역 인근뿐만 아니라 성수 전체 상권이라고 보면 인근에 있는 뚝섬역 상권, 그리고 서울숲역 인근에 있는 아뜰리에 상권까지 설명드리고 싶은 그런 상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성수역만 한번 둘러보고 제가 날 좋은 날 뚝섬역이랑 아뜰리에 길 다시 한번 윤서 PD랑 나와서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너무 좋네요.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꼭 나와서 이 성수역 상권의 분위기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상권 답사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